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생에 대한 욕망은 유럽을 비롯한 중세 시대를 휩쓴 한 사건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건데요. 방법? 새로운 방법? 예, 바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영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구원받는 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독교가 제시한 영생에 대한 방법이 이제 뭔 것 같습니까? 믿음? 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누구나 영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를 만들거나 이제 불로초를 찾지 않아도 신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방법이 훨씬 단순해졌네요. 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희망을 주었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유럽 전역에 펴지게 됩니다. 자, 이로써 기독교의 영생에 대한 종교관은 서구 유럽 문명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영생의 방법을 신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학문을 통해서 현세에서 영생을 이루려는 시도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사. 연금술은 물질의 특성과 이제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납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황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그때 소희 씨가 나왔었나요? 아이작 뉴턴. 네. 그때 네, 그 연금. 뉴턴이 연금술에 맞아요. 정체에 맞아요. 있었다는 거 네. 배웠었어요. 네네. 연금술사들은 진짜 멋있어. 교수님, 근데 이 연금술이 영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은 이제 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서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금에 변하지 않는 성질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제 부와 영예는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럽게 녹슨 흔한 금속을 귀한 은이나 금으로 탈바꿈시킬 영약을 곧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약으로 우리 몸의 모든 악을 몰아내 인간은 수세기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건 근데 좀 신기해, 얘는. 윤수혜 씨, 연금술사들이 영생의 비밀을 풀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찾고 있던 게 있었다고요? 네, 연금을 만들려고 찾던 게 현자의 돌이라는 건데요. 들어봤는데? 게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자의 돌이라는 거는 이제 만물로 변환이 가능해서 그거를 얻게 되면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금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의 연금술사 중에 한 명인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현자의 돌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그렇지만 사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금술사들이 영생을 위해서 금을 만드는 법을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을 때 금을 아예 불로장생의 영약 자체로 제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현대 약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켈스스입니다. 자, 15세기에 탄생한 이제 파라켈스스는 당대 이제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들던 중 금을 활용한 영생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굳이? 그 방법이 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금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몸을 재생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금을 마신다고요? 우리 금가루 먹잖아. 식용 아니에요? 식은금. 자, 파라켈스는 인간이 금을 먹으면은 금을 가진 완전성과 불변성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신체가 이제 균형이 맞춰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몸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막 하겠네. 시기에 맞춰가지고 잘 금시세에 팔아야겠네.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은 물론 수은, 비소 이런 금속과 이제 광물 성분을 정제해서 이제 약재로 만드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켈스의 시도 자체는 기존의 의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엑수쌤 아까 그 수은처럼 금도 그렇게 녹여서 먹는 거야? 아니 마실 수 있는 금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마실 수 있는 금이란 게 발명이 된 적도 있어요. 8세기에 이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이 분이 연금술사였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금을요 이분하게 물에 녹이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 질산과 염산을 혼합한 용액이 있어요. 이 왕수는 웬만한 금속을 다 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수에 녹은 금은 이 염화제이금이라는 침전물로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다 긁어 모아서 물에 녹이면은 잘 녹아요. 야, 그걸 마셨던 거죠. 뭐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속도 다 녹을 것 같은데 속도?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저명한 의사였던 파라켈스의 주장 이후로는 이제 금은 사실 의학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금을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도 했고요. 금박을 입힌 알약, 뭐 금을 넣은 음료와 와인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가 했던 말이니까 믿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금이 약으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자 귀족과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금을 활용해서 이것을 시도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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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미용.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이제 물질로서 금을 썼다는 겁니다. 뭐 화장품 이런 거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안 드 뿌아티에라는 프랑스 귀부인입니다. 드안 드 뿌아티에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단단한 바위 같은 심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와 뭐 잘 다듬어진 몸매, 뭐 출중한 사냥 실력에 빗대어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 비유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때 이런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살인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였습니다. 그래서 앙리 2세는 뿌아티의 미모에 반해서 이제 그녀를 애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간에는 나이 차가 조금 있었는데요. 과연 몇 살 차였을까요? 왠지 한 20세? 오,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 당시 뿌아티의 나이는 39살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0살이었습니다. 와, 와. 엄청난 동안인가 본데? 자, 이처럼 20살 연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뿌아티의 동안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금 먹기였습니다. 뿌아티에는 이제 금을 함유한 음료를 마시면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오히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09년 이제 그녀의 유해를 이제 분석을 했대요. 우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머리카락에 이제 농도 높은 금 성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에? 실제로 먹었구나. 솔직히 근데 금 먹으면 뭔가 부작용으로 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규현 씨 말대로 이제 금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다 복용할 경우에 건강에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이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뭐 급성 신부전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금가루는 왜 뿌려주는 거예요? 가끔 무슨 고급 디저트. 디저트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사실 금 자체는 그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어 우리 몸에. 그런데 이런 왜 것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예뻐서. 돈 낭비라고.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금가루가 좀 있거든요. 뿌리는.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 연금술을 비롯한 이제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제 금이라는 것은 완벽한 물질이라는 이제 환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깊이 알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영생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 이제 현생에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불로불사의 비법들이 소개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자, 유럽에서는 불로불사의 재료로 자, 이것도 활용되는데요.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아 이거 되게 끔찍하긴 한데 어? 거미인데 독이 있는 거미. 왜요? 뭐 이유를 얘기하세요. 아니 갑자기 네. 얼마 전에 SNS에서 호주에서 막 엄청 거대한 거미가 벽에 붙어 있는 걸 봤는데 티탄틸라인가 뭐 그거? 뭐 타란툴라가 타란툴라. 뭐 그런 거?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네, 규현 씨. 정말 생존력이 엄청난 바퀴벌레. 아,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여행 가서 그 꿀 같은 거 사오잖아요. 프로폴리스 이런 거. 프로폴리스 로얄 같은 젤리. 거 몸에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아, 예. 혜성 씨 아쉽지만 이제 오답입니다. 비슷한데요. 꿀하고 비슷한 정도의 점도와 찐득찐득한 거라는 거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정답! 네, 지원 씨. 정답! 네, 지원 씨. 피!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찐득찐득. 자,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른 블로불사의 재료는 이제 바로 피였습니다. 자, 연금술에서 이제 피는 단순히 체액이 아니라 이제 생명과 영혼을 지닌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연금술사들은 이제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이제 피를 불로불사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피를 먹었구나. 아 그때 무슨 생리혈도 마셨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아우 무슨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제 15세기 이탈리아의 저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였던 마르실리오 피치노에 의해서 이제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피치노는 젊은 혈액이 이제 노인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피를 마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노는 의사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의 왼쪽 팔에 있는 거의 열리지 않은 혈관에서 1온스나 2온스의 피를 거머리처럼 빨아야 한다. 여기면은 근데 진짜 그 동맥 막 이런 거 맞아요. 그걸 먹으라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저렇게 얼마나 그 영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면 저런 것까지 했을까. 네, 1온스는 약 30ml 정도 되는 양입니다. 피치노는 신체 건강한 젊은이의 혈액을 약 30에서 60ml 정도 마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피를 마시는 게 이제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불쾌하다면 이제 피를 맛있게 먹는 법도 에이 전술. 설탕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쨌든 약간 비리잖아요, 일단. 기본 네, 자체 네, 맛 네. 자체가. 얼음이랑 설탕 넣고 거기다가 이제 탄산수 넣어가지고 하이볼처럼 블러드에이드. 블러드에이드로 네, 대략 비슷합니다. 예, 바로 이제 피에 설탕을 넣고 서서히 중탕을 해서 마시라고 합니다. 예. 맞네. 진짜 씨. 실제로 17세기 수도사들이 운영하던 프란체스코의 약국이라는 데서는 혈액잼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혈액잼?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액잼에 쓰이는 혈액이 조금 울긋불긋한 혈색이 좀 붉은 사람의 것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잼을. 진짜 별. 자, 이렇게 이제 피를 먹는 행위로 건강해지려는 시도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걸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교황 인노첸시오 8세였습니다. 이분은 교황이 그랬다고요? 네. 인노첸시오 8세는 68살의 나이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의사의 제안을 받고 젊은 피를 찾아 나섰습니다.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자, 이때 교황은 이제 누구의 피를 선택했을까요? 또 어린 친구들 피겠죠. 그렇죠. 예, 바로 3명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저기 소년이 쓰러져 있네요. 죽은 거 아니죠? 설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노첸시오 8세는 소년들의 팔에 상처를 내고 그들의 뜨거운 피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탓에 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고 에? 합니다. 아이고. 네, 물론 이제 교황 역시 피를 먹었다고 해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이가 없네. 엑소쌤, 지금 피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 피를 구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쉽게 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이제 단두대로 사형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길로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형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목이 잘린 순간 피가 나올 때 그거를 판매를 했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영생 또는 장수로 이어진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이때 뱀파이어가 나왔겠네 진짜로. 소설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 교수님 이게 근데 사실 피를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예, 당시 사람들의 믿음처럼 이제 피를 먹는 것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생물이나 기생충의 감염에 위험이 있고요. 그렇죠. 혈액에는 이제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철 중독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진짜. 의사가 문제야? 아니면 뭐 누가 문제인 거야? 네. 이렇게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이제 잘못된 시도들은 이후 이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